안녕하세요. 젤리코리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선생님 원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젤리팁 코너에서는 한국인들이 실생활에서 쓰는 수거, 관용어, 최신 유행어, 그리고 슬랭까지 다양하고 흥미로운 표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오늘의 젤리팁 시작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연애를 하기 위해서 소개팅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찾는 주된 방법으로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건데요. 수많은 지인 중에 좋은 사람을 찾아내는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왜 마법의 단어냐고요? 소개팅이 싫다고 말하던 사람들도 이 마법의 단어를 들으면 흔쾌히 수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너 내 친구랑 소개팅 할래? 라고 물어본다면 B가 되물어보겠죠. 네 친구 어떤 사람인데? 그때 대답으로 이 단어를 말하면 좋아, 소개팅 할게 라고 수락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 단어가 과연 뭘까요? 네, 오늘의 젤리팁이자 그 마법의 단어는 바로 진국입니다. 뭔가 미국, 중국 같은 나라 이름처럼도 들리지만 진국은 진한 국물이라는 뜻입니다. 진한 국물, 진한 국물의 줄임말이 진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진국이네. 라고 말하면 국물이 진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물이 진하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한식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하는데요. 한식 중에는 소의 고기, 내장, 뼈 등으로 요리하는 국요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SOUP, 숲이죠. 이 숲을 한국어로는 국 또는 국물이라고 불러요. 한국의 숲 중에는 특히 곰탕이라는 이름을 가진 국요리가 있는데 이 곰탕은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서 요리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보통 국요리를 할 때 30분 정도 끓이나요? 그런데 곰탕은 거의 6시간 이상을 무쇠가마솥에서 끓이는 요리입니다. 그렇게 6시간 이상을 장시간을 끓이면 우유처럼 뽀얀 색깔을 지닌 국물이 만들어지는데요. 참고로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동사가 따로 있죠. 바로 우려내다입니다. 우려내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을 끓여서 잘 우려진 국물을 국물이 진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진한 국물 요리를 뜻하는 이 진국이라는 단어를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는 데도 씁니다. 음식이 아니라 사람에게 진국이라는 수식어를 갖다 붙이면 어떤 의미가 될 것 같으세요? 그 남자는 진짜 진국이야. 진우는 진짜 진국이야. 이렇게 사람에게 진국이라는 표현을 써주면 그 사람은 품성이 거짓없이 진실되고 올바른 사람이라는 뜻이 돼요. 더 나아가서는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도움을 잘 주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뉘앙스까지 갖고 있어요. 참고로 품성이란 성격과 비슷한 말이면서도 좀 더 고차원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품성은 성격과 더불어 도덕성, 기품 등을 함께 아우르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품성이 거짓없이 진실되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칭찬이겠죠. 마치 태어날 때부터 좋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의 대화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형, 혹시 여자 소개 받을 생각 없어? 소개? 나 연애할 생각 별로 없는 거 잘 알잖아. 응, 알긴 알지. 그래도 내가 아는 누나 중에 정말 좋은 누나가 있는데 예전부터 형이랑 참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 글쎄, 요새 사업도 너무 바쁘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식사만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이 누나 정말 진국이거든. 진국이라고? 여자한테 진국이라고 하는 건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맞지? 근데 그만큼 이 누나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이지. 진우, 네가 누구를 그렇게 칭찬하는 건 처음 보네. 알겠어. 그럼 한번 밥이나 먹어볼게. 정말이지? 잘 됐다. 연애 생각이 없는 사람도 소개팅을 수락하게 만드는 마법의 단어, 진국. 진우가 대화하고 있는 형은 일단 일이 너무 바쁘고 그 외에도 언급은 안 했지만 연애를 안 하는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형에게 진우가 이 누나, 그러니까 소개팅을 할 상대 여성분이죠.
이 누나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정말 진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형의 반응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사람이고 진국이라고까지 하니 아무리 연애에 관심이 없었더라도 한 번쯤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제가 실제로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고 들었어요. 이전에 했던 연애가 좋지 않게 나쁘게 끝났다거나 일이 너무 바쁘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기보다는 솔로 생활, 싱글 라이프에 안주하는 경향들이 좀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잘생긴 남자랑 소개팅 하지 않을래? 내가 직업 좋은 남자를 한 명 아는데 소개팅 하지 않을래? 라고 제안하면 거절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소개팅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마법의 단어 진국이 등장하면 한번 만나볼까? 하고 생각이 조금 오픈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동생이 있는 오빠라면 친구와 여동생의 연애를 쉽게 허락해 줄 수 있나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친한 친구라도 막상 내 여동생과 연애한다고 하면 절대 안 돼! 라고 소리치는 상황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라고 말해요.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수많은 친구 중에 아무도 내 여동생과 연애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딱 한 명은 내가 허락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내가 오랫동안 지켜봐온 결과 내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바로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말하죠. 민수라면 내 친동생을 만나게 해줄 수 있지. 민수는 내가 진짜 인정하는 진국이니까. 사람에게 진국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이렇게 아주 좋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대화문을 살펴보면 형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진국이라고? 여자한테 진국이라고 하는 건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이 진국이다라는 표현은 거의 대부분 남자에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가 여자 중에는 좋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여성들 중에도 진국이라고 불릴 만한 좋은 사람이 정말 많죠. 다만 뭔가 진국이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스테레오 타입 같은 거죠. 약간 과묵한 남성의 이미지랄까요?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드네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스테레오 타입의 이미지 때문에 여자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 진짜 진국 같은 여자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성격이 정말 좋아. 말을 참 예쁘게 해.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 잘 챙기고 신뢰할 수 있어. 등등의 자세히 풀어서 칭찬하는 경우가 더 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문에서 진우가 했던 것처럼 남녀 구분 없이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스테레오 타입 같은 것에 신경 쓰기보다 더 중요한 건 주변에 진국인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놓치지 않고 내 사람으로 잡는 것이겠죠. 오늘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